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1월 5일에 있었던 인모드, 그 인모드의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CEO 모셰 미즈라히의 발언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당시 컨퍼런스 콜 기록이고요. 여기서 CEO가 준비된 발언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목표입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인모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네, 좋습니다. CEO 발언 앞부분부터 보면 되겠네요.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CEO가 처음에는 3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나왔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회사가 잘 헤쳐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시작이었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걱정을 좀 달래면서도 우리는 괜찮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그 이후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랑 전략의 체계적인 실행, 이걸 딱 짚어서 얘기했어요. 아, 그 부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았다거나 외부 환경 덕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역량, 우리 계획대로 잘하고 있다. 이걸 강조한 거죠. 그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걸까요? 아무래도 특정 분야나 지역에 덜 의존하게 된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역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특정 시술 유행이 좀 꺾여도 다른 지역이나 다른 제품에서 나오는 매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세가 된다는 거죠? 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사실 유행 많이 타잖아요. 경제 상황 영향도 받고. 그런데 제품군도 다양하고 파는 지역도 넓으면 이런 변동성에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거고요. 아하. CEO가 이걸 먼저 딱 언급한 건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인모드가 가진 방어력 아니면 회복력 이런 건 좀 보여주려는 의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 이야기도 같이 가져갔죠. 네네. 놓치지 않았죠? 특히 그 고성장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했어요. 이게 그 글로벌 확장 전략하고 딱 연결되는 지점 같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가면서도 미래 성장 준비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시로 아르헨티나에 자회사를 새로 세웠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아, 아르헨티나 자회사 설립. 이거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대리점 두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직접 자회사를 세운다는 건. 그렇죠. 훨씬 더 적극적인 거죠. 자회사 설립은 그 시작에 우리가 정말 진심이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초기 투자도 더 많이 들고 운영도 더 신경 써야 하고요. 그런데 그만큼 현지 시장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고 고객들이랑 직접 소통하고 또 브랜드 이미지도 직접 관리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인모드처럼 기계 가격도 비싸고 또 계속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현지 법인이 직접 고객 관리하는 게 서비스 품질이나 만족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왜 아르헨티나였을까요? 남미 시장 전체를 보고 들어간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CEO가 아르헨티나를 그냥 시장이 아니라 핵심 시장, 키마켓이라고 표현했어요. 아, 핵심 시장? 네, 이게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르헨티나 자체의 시장 잠재력도 봤을 거고요. 미용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든지 그런 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이랑 같이 남미 전체로 뻗어나가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거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또 현지 규제나 파트너십 같은 여러 요인도 당연히 검토했겠죠. 2025년 말까지 최종 임상 승인 받고 초기 매출을 기대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한 걸 보면 준비를 꽤 오래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는 뜻으로 봐야죠. 그러고 보니 이전에 태국에도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했었잖아요. 아시아의 태국, 남미의 아르헨티나 이렇게 동시에 다른 대륙의 자회사를 세우고 현지템을 꾸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인모드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단순히 한두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북미나 유럽 같은 기존 주력 시장 말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진짜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거고요. 아시아랑 남미 양쪽에서요? 네, 태국이랑 아르헨티나 둘 다 각 지역에서 경제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성장 잠재력도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여기에 직접 거점을 딱 만들어서 그 권역 전체로 영향력을 키우려는 좀 더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요즘 공급망 얘기도 많고 하니까 현지 생산이나 물류 거점까지 생각하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물건 파는 걸 넘어서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신제품 얘기도 있었죠? 2분기 때 예고했던 남성 웰니스 플랫폼. 이거 소프트 론칭했다고 했어요? 네, 이 부분도 재밌죠. 소프트 론칭이라는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네, 소프트 론칭.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딱 출시하기 전에 일부 사용자나 특정 지역에 먼저 살짝 공개해서 반응 보고 문제점 있으면 고치고 뭐 이런 전략이잖아요. 네. CU 설명대로라면 일부 사용자나 얼리 어답터들한테 먼저 써보게 해서 실제 임상 환경에서는 어떤 피드백이 나오는지 보고 그걸로 최종 제품을 더 좋게 만들거나 마케팅 방향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특히 남성 웰니스는 인모드한테는 좀 새로운 분야니까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고요. 위험 관리 차원에서요. 남성 웰니스라는 특정 시장을 딱 찍어서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데요. 기존 인모드 제품들이랑은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왜 지금 남성 시장일까요? 인모드가 원래는 주로 여성분들 대상으로 피부 타이트닝이나 지방 감소, 제모 이런 쪽에 강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남성분들도 그런 시술 받지만 남성 웰니스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걸 보면 남성 고객들만의 어떤 특화된 니즈, 예를 들면 뭐 발기부전 개선이라든지 근육 강화, 아니면 탈모 관리 같은 거요. 이런 걸 겨냥한 솔루션을 내놓으려는 걸로 보여요. 아, 남성들만의 고민을 타겟으로? 네. 요즘 보면 미용이나 웰니스 시장에서 남성 소비자들 관심도 계속 늘고 있고 돈도 꽤 쓰거든요. 맞아요. 그런 추세죠. 이런 시장 변화를 딱 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남성 전용 플랫폼을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 여성 중심 시장은 경쟁이 점점 심해지니까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으려는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요. 소프트 런칭 거쳐서 3분기 중에는 완전한 상업 출시 행사도 했고 올해 말부터는 매출에도 기여할 거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이 신규 플랫폼이 앞으로 얼마나 클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시장,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초기 반응이 어떨지, 매출이 얼마나 빨리 늘어날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존 인모드 기계들이랑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 완전히 별개로 마케팅이나 영업을 해야 할지 이런 전략이 얼마나 잘 먹힐지도 봐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조직 내부 소식인데요. 마이클 데니슨이라는 사람을 북미 지역 사장으로 임명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CEO가 이 사람 소개하는데 꽤 공을 들이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냥 누구 임명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되게 자세히 설명했죠. 데니슨을 뭐 기업가 정신 투철하고 상도 받은 영업 리더다. 그리고 의료 미용 기계 업계 경력도 인상적이다. 특히 인모드에서 거의 10년 일하면서 경험 쌓았다.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10년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 회사 사정도 잘 알고 이미 성과도 낸 사람을 핵심 시장 책임자로 앉혔다. 이건 좀 부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역 영업관리자부터 시작해서 부사장까지 쭉 올라온 내부 승진 케이스라는 점도 뭐랄까 조직 내부에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북미 시장은 인모드한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내부 인사를 사장으로 올린 배경이 뭘까요? 외부에서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북미 시장이 이제 좀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막 공격적으로 확장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해졌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회사 시스템이나 문화를 잘 아는 내부 인사가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죠. 아, 안정적인 관리. 둘째는 CEO 말대로 데니슨이 진짜로 뭐 매출 늘리고 시장 점유율 높이고 유통망 탄탄하게 만들고 이런 데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능력을 인정해서 더 큰 책임 맡긴 걸 수도 있고요. 당연한 수승으로요. 네. 셋째는 지금처럼 외부 환경이 좀 불확실할 때 내부 인사를 발탁해서 조직 안정성을 꾀하고 리스크를 줄이려는 생각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부 사정 잘 아는 리더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겠다 뭐 이런 거죠. CEO가 데니슨의 구체적인 기여, 뭐 매출 증대, 시장 점유율 확대, 강력한 유통망 구축 이런 걸 딱딱 짚어서 얘기한 것도 그만큼 믿는다는 뜻이겠네요. 강력한 유통망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걸까요? 의료기기 쪽에서 강력한 유통망이라고 하면요. 단순히 물건 많이 파는 채널이 있다는 것 이상해요. 여기에는 이제 기계를 사는 병원이나 클리닉하고 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있느냐? 또 제품 교육이나 임상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AS는 빨리 잘 되냐? 그리고 또 새로운 고기 찾아내고 영업하는 그런 인력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아, 상당히 포괄적이네요. 네. 데니슨이 이런 유통망 구축에 기여했다는 건 그냥 판매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인모드 제품이랑 서비스가 북미 시장에 정말 깊숙이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의 승진은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더 다지겠다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글로벌 확장하고 신제품 출시로 성장 동력 만들면서 동시에 핵심 시장인 북미는 내부 리더십 강화로 내실을 다진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CEO는 시장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우리 회사의 경쟁 우위는 확실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면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CEO 발언의 핵심 요약이자 인모드의 현재 전략 방향을 딱 보여주는 부분이죠. 시장의 어려움, 마켓 디피컬티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인정해주면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우리 강점 3가지, 강력한 재무 상태, 다양하고 혁신적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신뢰받는 글로벌 브랜드, 이 3가지를 딱 제시했어요. 네, 그 3가지. 이건 뭐 지금 위기,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는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 3가지 강점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강력한 재무 상태, 요즘처럼 경제가 불확실하고 돈 빌리기 어려울 때 이게 진짜 중요하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R&D 투자나 신시장 개척, 마케팅 같은 걸 위축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어쩌면 경쟁사들이 어려울 때 M&A 같은 걸로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키울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2번째, 다양하고 혁신적인 포트폴리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시장이나 제품이 좀 안 좋아도 다른 데서 받쳐주니까 꾸준한 매출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계속 새로운 걸 내놓으면서 수요를 만들고 경쟁사하고 격차를 벌릴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글로벌 브랜드. 이게 또 은근히 중요한데요.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좀 검증되고 안정적인 걸 찾잖아요. 맞아요. 아무거나 쓰기 좀 그렇죠. 네. 인모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주는 신뢰가 마케팅 비용도 아껴주고 고객 충성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CEO는 이런 강점들이 다 합쳐져서 인모드를 최소 침습 미용 및 웰니스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여기서 최소 침습은 아시겠지만 뭐 크게 째는 수술 없이 주사나 레이저, 고주파 같은 걸로 비교적 간단하게 하는 시술들이고요. 네. 이 분야에서 우리가 리더니까 지금 어려움 잘 헤쳐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네. 오늘 인모드 CEO 모실 미즈라히의 3분기 실적 발표 서도 발언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현재 시장이 복잡하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체계적인 전략 실행, 그리고 튼튼한 재무 상태 같은 핵심 역량이 있어서 이걸로 극복해 나갈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네, 자신감이 느껴졌죠? 특히 아르헨티나, 태국 자회사 설립으로 신흥시장 뚫고 남성 웰니스라는 새로운 분야도 개척하고 그러면서 또 핵심 시장인 북미는 내부 인재를 사장으로 앉혀서 안정과 성장을 같이 가져가려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 방향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랄까, 방어랑 공격을 되게 균형 있게 하려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일찍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여요. 아르헨티나, 태국 같은 새로운 지역 확장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고하는 거고 남성 웰니스 플랫폼은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려는 시도고요. 동시에 제일 큰 시장인 북미에서는 이미 검증된 내부 리더십으로 안정성을 다지고 효율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이죠. 이런 다각적인 접근을 보면 인모드가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그냥 버티는 걸 넘어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한 단계 더 올라서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모드가 보면 아르헨티나나 태국처럼 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동시에 이미 기반이 탄탄한 북미 시장의 리더십은 내부 인사를 통해 더 단단히 하려는 어떻게 보면 좀 양면적인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탐험과 활용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쓸 거냐 하는 기업의 영원한 고민 같은데요. 앞으로 인모드가 이 탐험, 즉 신규 시장 개척과 활용, 즉 핵심 시장 강화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또 어떤 변수들이 그 균형에 영향을 줄지 주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